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원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연소 생성물의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소의 정의와 그리고 이제 연소의 형태, 그죠? 연소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잘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소 생성물의 이제 종류 및 특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가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연소가스는 말 그대로 연소, 어떠한 가연물이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물체의 열분해, 그러니까 가연물이 열분했을 때 또는 연소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연소가스라는 것이. 그래서 주로 어떠한 가스들이 발생하냐? 주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소 생성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바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완전 연소나 불완전 연소 시에 모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소가 되든 간에 항상 연소가스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유독성, 독성이 있는 그러한 가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연소 생성물과 그리고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완전 연소 생성물에는 대표적인 거예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질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삼산화황 그리고 오산화인 이런 것들이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불완전 연소 생성물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독성가스, 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것들 타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완전 연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타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름. 그름 같은 경우는 연소가 어설프게 연소가 되었을 때 까맣게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까맣게 그름. 그것도 이제 바로 불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불완전 연소의 대표적인 생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쭉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가장 독한 가스는 아니에요. 유독성 가스 중에서는 가장 독한 게 일산화탄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가장 독한 가스는 아니지만 화재 시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가스이므로 인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독성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친화력, 그러니까 헤모글로빈과 잘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소의 결합력보다 대략 210배 정도가 더 친화력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해버리면은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이거입니다. 인체 내의 혈액 중에서 산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여 몸속의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으로 카복시 헤모글로빈, HbCO라고 해요.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여 산소 결핍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그 문제 시험에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100% 뭐예요? 일산화탄소예요. 아시겠죠? 헤모글로빈이 나오면 무조건 일산화탄소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혈중 CO, 그러니까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여기 HbCO가 뭐라고요? 카복시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이거는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포화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30% 이상의 포화 상태면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해요. 그런데 50%, 이 포화 퍼센트가 50% 이상이 되면 치사량. 사람이 이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양이죠. 그죠? 50% 이상이.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가연성 기체죠. 대표적인 가연성 기체면서 무색, 색깔도 없고요. 무취, 냄새도 없어요. 그죠? 색깔도 없고, 자, 냄새도 없는 그러한 가스고요. 자, 비중은 약 0.97 정도로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요.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떻게 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바로 비수용성입니다. 비수용성. 물에 녹지 않으며 공기 중에서 점화되면 청색 불꽃을 내면서 뭐가 된다? 바로 이산화탄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그 농도, 자, 농도에 따른 영향을 보시게 되면 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0.2% 정도가 되면 1시간 호흡 시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체에. 그리고 0.4%일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사망합니다. 위험하죠, 그죠? 상당히 위험한 가스예요. 그리고 1%인 경우에는 2에서 3분 내에 실신합니다.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의 그 농도별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생성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 자체에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 약재로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체에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해요. 그래서 CO2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공기 중에 CO2가 많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가? 산소의 농도가, 그죠? 산소의 농도가 낮아져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주위의 독성가스를 많이 흡입해서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CO2를 흡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CO2를 흡입을 하면 산소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독성가스를 그만큼 더 많이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맞죠? CO2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연소가스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가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CO2의 특징으로 보시면은 이제 불연성 기체. 그죠? CO2는 가연성 기체가 아니에요. 왜냐면 CO2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했죠. 그죠? 완전 연소 생성물은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연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CO2는 불연성 기체로 CO 일산화탄소의 발생량과 뭐라면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늘어나면 CO2는 감소하고 반대로 일산화탄소가 낮아지면 CO2는 커지고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주는 그 영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상의 상한선, 마지노선, 그죠?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1%를 넘으면 공중위생상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1% 밑이면 이제 공중위생상 이제 안전권에 있다라는 얘기죠. 마지노선. 그리고 2%일 경우에는 수시간의 흡입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2%. 그 다음 3%까지 올라가면 호흡수가 증가돼요. 호흡이 가빠지겠죠. 왜? CO2가 증가하면 산소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진다는 거예요. 3%. 그리고 4%까지 올라가면 두부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두부, 머리 부분에, 그죠? 압박감을 느끼고요. 이제 6%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호흡수가 현저하게 더 증가합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6%까지 되면. 그리고 8%까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 거죠. 거의 질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2에서 3분 동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잃어요. 그리고 2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바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CO2가 결코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CO2도. 근데 일산화탄소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자, 염화수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러한 그 생성물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 많이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수소는, 자, 보세요. HCl. 이 CL이 뭐예요, CL? CL이 바로 염소죠, 염소? 염소예요, 염소. 그래서 염소가 함유된 물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PVC. PVC 우리 알잖아요. 그죠? 염소가 함유된 물질이 연소하면 발생합니다. 염화수소가. 그리고 강력한 폐 자극 독성 물질로 폐에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폐에, 인체의 폐에. 75ppm의 낮은 농도에서는 눈과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가스입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 있는 수분, 자, 수분과 결합하여 뭘 만들어요? 염산. 우리 염산 알죠? 상당히 위험한 거, 그죠? 염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가스고요. 그리고 사고 후에 질병의 감염과 호흡기 장애가 확대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가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안화수소입니다. HCN.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끝에 보시면 N. 요 N이 뭐예요? N. 질소. 그죠? 질소의 그 원소 기호죠. 자, 질소가 함유된 물질, 모, 실크, 나일론, 폴리우레탄, 천연 및 합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질소가 함유된 물질에서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시안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헤모글로빈과는 결합하지 않지만 몸속 세포의 산소의 이용을 막아 세포의 활동성을 급속히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가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농도가 50ppm 정도에서는 30에서 60분간 허용이 되고 100ppm 농도에서는 30에서 60분간 있으면 치명적인 가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는 유리를 부식시킬 정도로 독성이 강해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가스입니다. 불화수소. 자, 다음 포스겐, COCl2입니다. 포스겐. 근데 포스겐 같은 경우가 바로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포스겐 가스. 자, 보세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라고 했어요. 그죠? 포스겐 가스 상당히 강해요, 독성이.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로서 소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염화탄소. 그래서 이 소화 약제로 쓰고 있는 이 사염화탄소가 위험해요. 그죠? 인체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소화약제입니다. 매우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화제인 사염화탄소를 화재 시에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포스겐 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할론 104. 할론 소화약제. 그죠? 할론 소화약제 중에서 할론 104가 열 분해될 때 발생되는 가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포스겐 가스는 뭐라고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라고요. 그리고 사염화탄소를 화재 시에 이렇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황화수소입니다. H2S, 황화수소. 저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S, 황, 그죠? 황이 있죠? 황이 들어가면 일단 냄새 자체가 지독해요. 그죠? 냄새 자체가. 그래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특성이 있어요. 황이 들어가면. 자,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고요. 그리고 상당히 자극성이 강한 그러한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황화수소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로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아크로레인 또는 아크롤레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크로레인이 있는데 자, 자극성이 강한 무색, 색깔이 없는 가스로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하고 체류탄 가스로 사용합니다. 왜 우리 데모할 때 그 체류탄 가스 같은 거 하잖아요.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크로레일이라는 거예요. 체류탄 가스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유기물 연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연소 시 많이 발생하며 어디에서? 석유류에서 비교적 산소가 부족한 상태, 즉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가스라는 겁니다. 바로 아크로레인.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석유류. 석유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 바로 아크로레인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크로레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여러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학 시간 같은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거. 그래서 이 암모니아 가스는 나무나 페놀 수지, 멜라닌 수지 등의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며 냉동시설의 냉매제로도 사용하는 가스가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그래서 눈이나 코, 폐 등의 매우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네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고체 가연물. 자, 고체 가연물이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물질들이 CO, 그죠? CO2, SO2, NH3, HCN, HCl 이렇게. 그래서 고체 가연물이 연소했을 때 이제 발생되는 생성되는 물질,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고체 가연물이에요. 고체 가연물. 그 다음에 연소했을 때 HCN, 즉 시안화수소, 시안화수소가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그 물질들이 뭐가 있나 보세요. 요소 있고요. 그 다음 멜라민, 그 다음 아닐린, 용어 자체는 어려워요. 그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자, 연소했을 경우에 자, 뭐가 발생한다고요? 바로 시아나수소가 발생을 한다고요. 자, 이 물질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VC. 네, PVC를 이제 우리말로 풀면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해요. PVC를.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이 연소했을 때 생성하는 물질. 자, 무엇이 있어요? 바로 HCl, 염화수소 발생하고요. 그리고 CO2, 네, 이산화탄소,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그래서 PVC가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 바로 염화수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가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다. 뭐가 있냐? 바로 황화수소, H2S, 황화수소, 달걀성 냄새 나는 거 있죠? 자, 황화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이면서 뭐라고요? 독성 가스인 것. 두 가지, 황화수소, 암모니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이에요, 꼭.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연물 볼게요, 가연물. 자, 이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연소의 3요소 또는 연소의 4요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이 네 번째 챕터에서는 바로 가연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연물.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LPG와 LNG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 자, LPG, LNG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LPG. 그러니까 LPG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 있잖아요. 일반 단독주택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뭘 써요? 바로 LPG를 쓰잖아요. 그 통에다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LPG, 그거 액화 석유가스고요. 요 LNG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 사용하는 그 가스가 전부 다 LNG죠, LNG. 그죠? 이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 그래서 요 LPG와 LNG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 LPG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LPG예요. 액화 석유가스. 자, 먼저 그 LPG의 주성분.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LPG의 주성분은 뭐냐? 프로판. 자, 프로판과 부탄이 바로 주성분이에요. 프로판. 그래서 프로판은 C3H8 분자식이고요. C3H8, 부탄은 C4H10입니다.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은 바로 프로판과 부탄이라는 거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LPG는 색깔이 없어요. 색이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도 없어요. 다 없어요. LPG는. 그럼 LPG가 어떻게 해요? LPG가 이 가스가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도 없고 맛을 볼 리는 없겠지만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러면 유출된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죠? 우리는 순전히 그 가스 자동 그 화재 가스 경보기 그것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냄새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착취제를 첨가를 해서 유출이 되었을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착취제를 첨가를 하고 있어요. LPG에. 그죠? 그리고 LPG는 독성이 없어요. 위험해요. 그죠? 물론 위험하겠죠. LPG가 우리가 마시면. 근데 독성 자체는 없다고, 독성은. 위험한 가스지만 독성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액화하면, 자, 액화가 뭐예요, 액화? 액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LPG는 가스예요, 가스. 가스는 기체죠. 그죠?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액화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스가 액화하면 물보다 가벼워요, 가벼워. 그래서 비중이
얼마냐? 비중이 대략적으로 0.50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보다 뭐 한 거예요? 물보다 가벼운 거고요. 비중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 기름 있죠, 기름? 기름과 물은 섞여요, 안 섞여요? 이거 안 섞이잖아요, 그죠? 이거 기름이랑 물은 우리가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그 하나의 용기 있죠, 여기 용기. 자, 이런 용기에다가 물과 기름을 같이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층이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안 섞이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물이에요? 위에 있는 게 물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있는 게 물이에요. 위에 있는 게 기름이고요. 자, 왜 그러냐? 기름의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 위에 뜨게 되고요. 비중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층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LPG 같은 경우는 액화되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가벼워서. 자, 그리고 기화하면 이게 바로 기체 상태니까 기화하게 되면 이번에는 오히려 공기보다는 무거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그 LPG의 주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프로판과 부탄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개념이 존재하냐면 그 증기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배울 건데 이 증기 비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29라고 하는 값은 이게 바로 29라는 값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에요. 분자량. 이 값은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28.84 정도가 돼요. 계산하면. 근데 이제 그 편의상 29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증기 비중은 분자량 나누기 29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프로판과 부탄의 분자량을 구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1보다 커요. 증기 비중이. 이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죠. 그러면은 우리가 LPG 가스를 사용하다가 가스가 유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보다 무겁죠. 그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요. 가스가 유출되면 LPG는 바닥에 깔린다고요. 그래서 그 가스 경보기 있잖아요. 검지하는 거. 가스 검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냐? 바닥에 설치해요. 바닥. 낮은 쪽에. 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것도 배울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휘발유. 자, 휘발유 등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LPG는. 잘 녹고요. 그리고 천연 고무를 잘 녹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하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출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가스예요. 폭발하기 때문에 폭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LNG는 이제 액화 천연가스죠. LNG. 자, 액화 천연가스인데 이 LNG의 주 성분은 무엇이냐? LNG의 주 성분은 바로 메탄입니다. CH4. 자, 메탄이에요. 메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LNG의 주성분과 LPG의 주성분과 LNG의 주성분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LNG도 색깔이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독성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부식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부식 안 시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스 상태. 자, 가스 상태에서의 천연가스의 얼마? 600분의 1 가량의 부피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일 때가 액화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600배 정도 더 크다는 거예요. 가스일 때가. 그죠? 그러니까 액화되면 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거 줄어든 게 600분의 1 가량이 된다는 거죠. 액화됐을 때. 그리고 자, 액화하면 이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면 물보다 가벼워요. 그 비중이 얼마냐? 대략 0.43에서 0.5 정도가 됩니다. 물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도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똑같아요. 여기도 이 메탄의 증기 비중을 구해보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때요?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그래서
그 아까 LPG 같은 경우는 가스가 유출되면 바닥에 깔린다고 했잖아요. 아래쪽에. 근데 반면에 요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 가스가 유출되면 천장으로 뭐예요? 위로 막 떠요. 가벼워서. 그죠? 그래서 요 LNG를 사용하는 그 장소에는 그 가스 검지기를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출되는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위치도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LPG와 LNG를 조금 잘 구분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스의 그 주성분. 우리가 지금 그 공부했던 게 LPG와 LNG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그 주성분과 그 증기 비중의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스, 액화천연가스, LNG죠. 그 이제 LNG의 그 주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메탄가스라고 했죠. 메탄가스. 그 메탄가스의 증기 비중이 얼마냐? 바로 0.55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거 1보다 작잖아요. 그죠? 1보다 작으니까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PG, 액화석유가스의 주 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프로판의 증기 비중은 1.52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탄의 증기 비중이 2 정도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어때요? 1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요. LNG는 공기보다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뭐하다? 가볍다라는 거.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실게요. 가염물이 될 수 없는 물질. 자, 가염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가염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가염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연성 물질.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주기율표 배웠죠. 주기율표. 막 다 외웠잖아요. 그죠? 학생 때. 자, 주기율표에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그 원소도 있잖아요. 원소. 그 원소들은 전부 다 불연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가연물이 될 수 없다고. 그죠? 불연성 물질. 자, 어떤 것이 있냐? 자,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헬륨가스, 네온, 그 다음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어렵죠? 그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화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18쪽 원소들은 불연성 물질에 해당된다고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아시겠죠? 주기율표 18쪽 원소예요. 자, 그 다음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 그죠? 보세요. 우리가 연소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가연물도 있어야 되지만 산소가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산소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연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냐? 바로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요. 완전 연소 생성물은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소할 수 없다고요.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물, H2O, 자, 물이 있고요.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오산화인. 자, 이런 것들 말고도 많겠죠. 그죠?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이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자, 이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이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 전 시간에 그 가염물의 구비 조건에서 가염물이 되려면 무슨 반응을 해야 돼요? 무슨 반응해야 돼요? 발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발열 반응.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연소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건데 반대로 흡열 반응을 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를 본인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도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질소예요, 질소.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질소가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연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프레온가스 있죠. 프레온가스. 네, 프레온가스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 물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 이거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입니다. 자, 특수가연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소방 원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그 소방관계법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기본령. 예, 소방관계법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특수가연물. 예, 특수가연물인데, 그러니까 이 특수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재에 되게 취약한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품명이 뭐가 있어요? 뭐 면화류, 나무 껍질 및 대패밥,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뭐 여기 밑에 있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석탄 또는 목탄류, 가연성 액체류,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합성 수지류, 발포시킨 것과 그 외의 것.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아셔야 되냐면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이 있어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 품명을 이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그 각각의 품명에 따른 수량까지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량까지도. 그래서 면화류 같은 경우에는 200kg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특수가연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화류가 100kg이면 특수가연물 안 된다고요. 200kg 이상이 됐을 때 그때 특수가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무 껍질 및 대패밥은 뭐 400kg 이상, 그리고 넝마 및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이런 것들은 1000kg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명과 그에 따른 지정 수량까지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특수가연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특수가연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합성 고분자 물질, 이제 되게 화학적인 건데 이제 플라스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뭐가 있냐면 열가소성 수지가 있고요. 그죠? 열가소성 수지와 그와 반대인 열경화성 수지가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냐? 열가소성 같은 경우에는 열을 주면 변형이 되는 수지예요. 열을 주면 뭐가 된다고? 변형이 된다고, 변형. 그러니까 열을 줘서 다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열가소성 수지고요. 그럼 그와 반대로 열을 줘도 아무리 열을 줘도 그 형태가 안 변하는 수지가 바로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경화성. 그래서 여기서는 자, 무엇을 아셔야 되는 거냐면 열가소성 수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열경화성 수지에는 어떠한 수지가 있는지 이거를 구분만 하시면 돼요. 맞나요?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가소성 수지에는 PVC, 그죠? 폴리염화 비닐 있죠? PVC 수지가 있고요.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아세트산 비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열경화성 수지에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구분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연물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소가 됐을 때 그 생성하는 물질들의 종류와 특징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가연물,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가연물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연소의 그 3요소 중에서 산소와 그리고 점화원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추가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